두 번째 주제는요, 김 여사와 관련된 겁니다. 김 여사 적절 수사 의문인데요. 어제 헌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지검장, 그다음에 3명 검사까지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주목할 점이 헌재가 검사 3명 탄핵을 기각하면서 중요한 점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약간 쾌재를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어떠한 내용을 선고할지, 사실 그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과 비롯한 야당이 이제 검사라던가 이제 감사원장이라던가 탄핵을 한 게 국회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지금의 그 야당, 그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남발해서야.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총선이 이루어져서야. 이 두 네, 가지를 그렇겠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 핵심 사항인 바로 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것은 탄핵 남발 아니다. 그렇게 이건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라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줬어. 그러면 그건 뭐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탄핵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 시그널로 봐서 쾌재를 좀 불렀죠. 오히려 네네네. 우리가 그 첫 번째 그거를 좀 예. 봐야 된다.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는 잘 아시잖아요. 프랑스의 르몽드지나 체코나 영국의 데일리메일이나 미국의 뉴욕타임즈 각 외신에서 이미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라던가 최수근 상명 사건이라던가 양평고속도라던가 명품백 수수, 디올백 수수라던가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미 샅샅이 다 분석을 외신에서 다 했습니다. 거기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저는 헌재에서 판단한 게 이상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의 계좌가 분명히 사용된 흔적이 보이는데 너희 검찰은 왜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명의 휴대폰이나 관련 것들을 왜 조사도 하지 않았어? 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명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므로 인해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를 한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한 만큼 그거에 대한 재수사의 근거가 굉장히 확실하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헌재의 그런 그 탄핵 인용의 네. 그런 근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네네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검찰 그러니까요.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헌재가 이제 결정문에서 좀 점잖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까놓고 보면 검찰을 혼낸 거나 다름없다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너네는 수사를 왜 이따위로 했어? 를 아주 점잖게 풀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휴대전화, 컴퓨터 이런 거 왜 확보 시도를 안 했어? 아니 이거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왜 이걸 안 하냐고 질타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온갖 물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헌재에서 딱 이런 결정문에 이게 났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이 이걸 야당의 공격이라고 물타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 문자, 메신저 내용 이런 것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탄핵 인용이 될 거라고 일단 전망을 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김건희 일가와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던 검사들과 그리고 혹시나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은폐에 가담한 거단 일부 정치인들이 저는 명태균 게이트와 더불어서 이 주가 조작 의혹도 앞으로 줄줄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만큼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통정매매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만 김건희 계좌만 6개나 된다고 하잖아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지 앞으로 좀 방향을 좀 검찰한테 잡아주시죠. 기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직접 증거, 그 사람의 계좌를 조사를 해서 직접 정말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정말 그 초임 검사라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거고, 만약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때 그 어떤 금품을 공여자와 수여자의 그런 이제 증언들 를 비교를 해서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정말 계좌
돈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게 검사의 당연한 의무인데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은 헌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왜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칼날을 들이미지 알고 이 사람들 앞에서는 멈추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아직도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거 정치 검찰이라는 거를 권력의 신여라는 거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문부터 허위사실 공표. 우리 장모님 정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안 했어요라고 말했던 게 윤석열 후보의 말이었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때려잡으면서 윤석열 허위사실 말했는데 듣지도 않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아무것도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은 바로 이걸 보면서 유전무죄. 내가 검사가 있어야 네. 내가 살아남는데 유검무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법 앞에 불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87년 체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와 윤석열만을 위한 공정과 상식인 거 보여주는 이런 거는 분명히 심판받아야 된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간단합니다. 네. 그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한테 했던 것처럼 김건희한테 하면 됩니다. 그 황제 수사하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지금 누구는 불러다가 샌드위치랑 커피 주고서 몰래 수사를 하고 누구는 10만 원 그것도 수사인가요? 차담인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 먹은 거 빼면 7만 얼마예요, 사실. 네. 7만 얼마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세웠습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어떻게 했어요?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네. 그 집 애들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휴대전화, 컴퓨터 압수수색 이거 안 해? 안 해요. 이거 안 해? 증거인멸 하라고 해준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방법을 검찰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전주 손모 씨 1심 무죄. 근데 항소심에서는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해놨거든요. 네. 이거 나오는 날 난리가 났습니다. 종편이. 제가 어떤 채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 가지고 저는 당연히 아이템으로 다룰 줄 알았는데 아이템으로 안 다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아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검찰이 굉장히 김건희 여사 봐주는 듯이 뭐 브리핑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방송에서 잘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헌재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검찰이 김건희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했다. 즉 검찰 논의가 처음부터 김건희 봐줄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휴대전화 컴퓨터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논란이 됐던 전주 손모 씨와 관련해서 2심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유죄로 뒤집혔는데도 아예 그렇죠. 브리핑 자체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네. 라고 저는 따끔하게 질책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서울고검이 계속해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이제 4달째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시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러한 특히 뭐 주가 조작은 특정 경제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그런 기본 자본주의 시장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굉장히 위헌적이고도 법률 위반적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죠. 87년 체제는 바로 민주주의와 바로 이제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굉장히 헌정 질서 자체를 흔드는 경제 사범이다, 경제 가중범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바로 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권력만으로 바로 이거를 멈추고 제대로 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문정 검사도 계속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특히나 심우정 검찰총장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더니 다 삭제했잖아요. 검찰 스스로 자정을 하지 않으면요 검찰은 죽습니다. 검찰 스스로 사망 선고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시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 이 김건희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특히 헌재에서 판명 내린 왜 가장 기초적인 계좌 조사조차 안 했냐?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검찰은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검찰입니다. 아니면 나오세요. 옷 벗고. 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일하면서 이렇게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자행하고 왜 이렇게 누군가에겐 관대하고 누군가에겐 한없이 잔인한 수사를 하는 겁니까? 더 이상 검찰의 권력의 신여라는 오명 벗으시고 이제는 양심대로 법대로 행동하십시오. 그 정치검사 3명 탄핵 안 된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데 그 헌재가 그래도 지적을 했으니까 재검토를 하게 되면 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어떨까요? 네, 뭐 일각에서 그런 전망이 나오고요. 이제 검찰이 그동안 행태를 보면은 권력이 바뀔 것 같으면 알아서 물어뜯는 정말 권력의 사냥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전 지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은 김지현 민정수석과 지금 다 검찰 정체에 대해서 장악을 하려는 거 아니냐, 네.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김지현 민정수석이 됐을 때부터 저는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거 청와대가 사실상 사정정국을 쥐고 흔드는 거고 그 밑에 검찰 라인을 세운다고 했는데 윤석열, 김주현, 심우정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명색이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검찰이 마치 감싸주는 행태 보이고 그나마 이원석 총장 때 좀 하려고 하니까 패싱해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온 인물이 지금 심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검찰 개혁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 이 사냥개 본성 때문에 정말 이걸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번에 탄핵을 면하게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제대로 수사 안 해서 이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죠. 왜냐하면은 아시지만 우리나라 검찰과 군대는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고 상명하복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고 이제 두목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뒷배로서 실질적인 그 디렉션을 내리는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야 너희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엄호해. 지금 심지어 모 장관은요 탄핵 반대 시위에 지금 다 장관인데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아시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공무원은요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현직 장관이라는 사람이 탄핵 반대 시위에 나가고 있고요.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은 너희들 앞으로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면 입단속을 시킵니다. 물어보면은 무조건 탄핵 각하되거나 기각될 거다. 대통령 다시 돌아오실 거다. 윤 대통령의 재림설을 가장 강하게 퍼뜨리고 있는 게 바로 대통령실과 그 관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 배를 지금 이미 탄 거죠. 이 탄핵 대상이 됐던 검사들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돌아와야 자신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뀔 거고요. 한 배를 탄 윤석열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망상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그런 끄트없는 충성심, 끄트없는 노력은 계속될 거다. 절대 이 사람들 제대로 전 조사 안 할 거라 봅니다. 아니,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사건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사실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많잖아요. 주가 조작 관련된 것도 있고 공천 개입도 있고 정치자금법 여론조사 이것도 있고요. 이거 조사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죽하면 명태균이 특검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명태균마저도 나 못 믿겠다. 차라리 특검을 해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의 신뢰성을 잃었다는 거고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과정만 보더라도 검찰이 얼마나 김건희와 그 비호 세력 윤석열을 감싸려는지 드러나잖아요. 이거 그 강모 씨, 이거 이제 강혜경 씨가 그 양심 선언하고 막 민주당에서 이거 터뜨리기 전까지 창원지검에서 안 했잖아요, 사실상. 네. 그리고 황금폰에 대해서도 계속 뭔가 질질질질 끄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드러난 전모만 보더라도 검찰이 잘한 것이 아니라 참다가 이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을 끝까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또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 또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게 제가 보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게 기득권이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점에 윤석열, 김건희가. 김주현, 여기 옆에 김건희, 상황 김건희, 윤석열, 그다음에 여기 김주현,
심우정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정치검찰 졸개들이 네. 쫙 서 있고 이 사람들을 비하는 한쪽에 이제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서 있고 그다음 이 뒤에 일부 자치단체장 누구진 말 안 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 네. 그리고 이 뒤에 돈이 오가고 있는 검은 카르텔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비롯해서 이 돈과 권력, 이 더러운 카르텔 이번 기회에 아주 다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 진리가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슈를 넘어가 볼 텐데요. 즉시 항고 포기한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일이죠.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아무래도 즉시 항고를 해서 고법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의견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검찰은 사망했다. 삼가 검찰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 이게 압구정 정부에 수반하는 정말 그 졸개다 권력의 신뢰야. 그래서 압구정? 압구정, 그러니까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 표적 수사. 네. 이 압구정 압구정. 정부와 압구정 검사. 예, 이제 자태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무엇보다 이런 그 즉시 항고를 안 한 거는 정치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 또 정말 고무줄 그런 잣대를 들이밀어서 그 정권의 개가 돼버린 검찰의 이면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검찰은 이걸로 즉시 항고 안 한 걸로 검찰은 사망했다. 네. 삼가 검찰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심우걸 검찰총장이 그러면은 이 조사했던 검찰 특수부의 수사팀 의견에도 묵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향들이 2%스 검찰의 내부 조직망 2% 굉장히 많이 그런 이견들이 올라 다 묵살 삭제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까지 굉장히 제한하는 거고 이거 저는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뭐 공안 세력이라고 해서 북한 되게 싫어하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북한을 너무 사랑하신다. 어쩜 이렇게 뭐 다 언론 통제하고 표현의 네. 자유도 침해하면서 네. 이 뭐죠 하나의 대우로 단일 대우로 가냐. 네. 민주당을 뭐 일극 체제라고 하는데 일극 체제라말로 윤석열 거기가 일극 체제 아닌가요? 김건희의 예, 아니 일극 북한하고 체제죠. 이재명 비난할 자격도 없어요. 거기야말로 일극 체제죠. 어디 감히 누구를 비난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은 사망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즉시 항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내란 동조범이 된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며칠 전부터 일주일 동안 온 국민이 구속기간 산정 시간으로 하느냐 날로 하느냐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지금 다시 보여주셔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오늘 자료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자, 풀어줄 결심. 아. 저기 영화 헤어질 결심을 이제 패러디해서 지금 SNS상에 돌고 있는 거죠. 한쪽에는 저 윤석열. 새끼 손가락 이렇게 나는 하고 정말 있나요? 그 새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욕하시는 줄 알고. 네, 손가락을 딱 걸고 약속하고 있죠. 윤석열, 심우정. 네. 풀어줄 결심을 처음부터 할 거다. 그래서 영화 제목은 풀어줄 결심인데 애당초 풀어줄 결심을 하고 있었다. 아. 그래서 왜 처음부터 심은정이 점점 뭐 검사장 회의라니 어쨌든 시간 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웠다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처음부터 윤석열 졸개 노릇을 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영화 제목은 풀어줄 결심이고 그 김건희 일가가 나오는 영화 제목은 해먹을 결심. 해먹을 결심. 양평 해먹을 고속도로 의혹이 그거 해먹을 결심 맞네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 파헤쳐야 되는데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저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을 파면하는 하면 것은 이후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사범, 비리사범, 해먹을 결심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윤석열을 빨리 파면해야 됩니다. 네. 일단 대법이 즉시 항고는 위법이 없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해라라고 한 상황에서 검찰은 위법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또 언론사들이 이제 막 찾아보니까 이 즉시 항고를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은 사건들이 한 4건 정도 더 찾았어요. 원래 2건 정도가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형적인 아전 인수고 편파적인 이제 검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은 이제 검찰의
중립성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헌법 위반적인 행위인 거고, 검찰이 정말 이제 졸개다, 검식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사례만 믿는 거는 뭐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실 거다. 우리 최고 존엄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는 이런 굳건한 믿음 하에 권력의 신여 졸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천 대법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걸 숙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지 않고 네. 지시를 내리기를 우리 구속 산정할 때 이제 일로, 이제 지금처럼 기존으로 시간으로 하지만 일로 계산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도 뭐 다 저는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심판할 거고, 그게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그 정당한 이유를 더 강화시키는 논리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검찰에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검찰 개혁 더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일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이 즉시 항고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었지만 계속해서 뭐 그냥 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왜 자꾸 김주현 심우정 얘기를 하냐면은, 김주현은 이제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 통속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네. 김주현 심우정이 도대체 어떤 인연이냐 찾아보니까 가족보다 더 끈끈하다는 말이 나왔었다. 검찰 내에서. 가족보다 더. 법무부 검찰과장, 검찰국장, 직속 상관과 같이 일하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우정은 왜 이렇게 그럼 출세를 했을까? 추윤, 추미애, 윤석열. 네. 이게 저는 뭐 하극상 반란이라고 보지 절대 갈등이란 말 안 쓰는데, 그때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하니까 반기에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에게 충성한다는 그거를 보여줘서 지금 검찰총장까지 된 인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충성을 함으로써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검찰 조직 자체가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이 되고 있는 이 상황,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요. 사실은 고소고발 들어가기 전에 본인 물러났어야 됐어요. 네, 이미. 네. 너무 늦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앞으로 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내란 수계의 그 형사 소송을 맡고 있으니 이게 믿을 수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란 수계는 석방된 상태에서 내란 주도자는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또 이제 현재 선고는 또 늦어지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에는 월요일쯤에는 길이 좀 발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끝장 패널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뉴스 프라임, 매일 오후 6시 반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